네, 안녕하세요. 세뇌 탈출입니다. 오늘은 전에 한번 모셔가지고 제가 중간에 자꾸 말을 끊는 바람에 야, 백모 너 왜 잘난 척하고 말 끊냐 라고 시청자님으로부터 상당히 야단을 많이 맞았던 그 엄청나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던 분이시죠.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의 교수님, 원장님. 네, 조성환입니다. 네. 제가 듣기로 어저께 욕 좀 보셨다면서요. 뭐 어디 자유한국당에서 무슨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공화국, 뭐 공화주의 이런 네, 거에 뭐 제 절친이고 한국 정치사 정치사상 공부하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관장을 했죠. 김용직 교수가 토론 좀 해달라고 갔더만 김무성 의원이 주최하는 대한민국 공화주의에 대한 뭐 이런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김무성 의원이 공화주의가 뭔지 아실래나? 그래서 공화주의 뭐라고 가르쳐 드렸어요? 뭐 여러 가지 이제 학술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저는 현실을 좀 이야기했습니다. 예. 제 첫 질문이 예. 국회의원들도 꽤 많이 왔었는데 김무성 의원한테 대한민국이 지금 하나의 공화국입니까? 아니면 두 개의 공화국입니까? 물론 북조선에 또 따로 하나 있지만은 대한민국이 하나의 공화국이냐 두 개의 공화국이냐 그거 대답하기 빡빡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그 어떤 의미에서 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몇 가지 사실은 이념 전쟁이다 혹은 뭐 정치적인 대립이다 뭐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또 그러면서 또 서로 뭐 협치 대화 그 지성적 사기꾼인 이영희 교수가 뭐 새의 날개는 좌우로 난다 뭐 이러면서 마치 대한민국이 하나의 커먼니스 공통점이 있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들 하는데 지금 대통령도 그렇고 국회의원도 그렇고 또 우리 소위 제도권의 많은 기관들이나 혹은 정치학자들이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서로 다른 공화국의 비전을 가지고 전투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저는 최근에 와서 아주 깊은 확신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쟤들의 진영, 저도 대한민국이 사실은 이게 거의 준내전 상태다. 예. 두 개의 나라다 사실은. 근데 쟤들 진영은 누가 어떻게 이끌고 있는지 우리가 대충 아는데 이쪽 진영, 우리 쪽 진영은 지금 상태가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 연해서 내가 두 번째로 또 한 거는 만약에 우리가 One Republic, ROK, Republic of Korea에 아주 심각한 균열이 갔다 그러면은 국회에서의 구도가 여야, 룰링 파티 혹은 어포지션 파티 이걸로 존재하는 건가 아니면은 권력자의 부속된 여당이 존재하고 아무런 이 소위 집행권에 대해서 입법권자들인 국민을 다른 방식으로 법을 만들기 위해서 대표된 여당 뭐 그건 여야 관계없이 다 입법권자입니다. 근데 그래서 아무리 강한 권력이라도 사실은 그 여당도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하고 다양한 종류의 입법이 존재합니다. 그게 이제 그런 정도가 존재하면은 원 리퍼블릭이 맞죠. 근데 이게 대통령의 부속물이 되어버립니다. 또 대통령은 특정 세력의 부속물이라고도 밖에서도 말하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되면은 대한민국은 주권자인 국민이 자기 주권을 위임해서 통치하고 혹은 법을 만들고 그 다음에 위임하지 않았지만은 마지막 최후의 보루로서 사법기관들이 이제 말하자면은 최후의 안전판을 구성하는 그런 근대공화국이 아니죠. 아니고 저 생각에는 우리가 민주화되었다라고 하는 한 30년 동안의 여야 관계를 보면은 여당은 맹목적인 권력의 부속물입니다. 그래서 그냥 막 날치기 하고 이렇게 하고 야당은 야당이 아니라 거부권 정당이에요. 그래서 지금 거부권이라도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뭐 그것도 제대로 못하죠. 왜? 지금은 독특하게 제가 조금 아마 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잘 의식하지 못할 건데 이 정부가 들어가지고 집행권인 대통령이 집행권이 자기가 집행권의 수장이다. 예. 행정부의 수반이다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절대자라고 아마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야, 원전 그 스톱해. 소득주도 성장? 요새 아주 희한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번말이 전도된. 성장이 있어야 분배가 있고 분배가 있어야 소득이 늘어나고 하는 건데 소득이 있으면 성장이 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강변을 하면서 참담한 결과를 직시하지 않고 조작된 통계 보듯이. 아니 근데 그러니까 문재인이 절대 권력자가 아니라 문재인이 절대 배우라고들 사람들은 느끼죠. 뭐 그건 예,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의 역사가 좀 지나면 알겠죠. 문재인의 뒤에 예, 문재인은 배우, 액터고 예, 예. 대본대로 따라 움직이는 문재인의 뒤에 무지막지하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특정 인맥, 특정 세력, 예. 뭐 전대협을 중심으로 한 예. 전대협 동창회를 중심으로 한 예. 그런 게 존재한다라고 일반인들은 그렇게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느껴요. 그러니까 이제 예. 대한민국이 공화국으로서 지금 안락사를 하고 있거든요. 막 말하자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왔던 대한민국의 주요한 국가적인 기능들이나 국가적인 구조가 슬슬 지금 해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 죽어가고 있죠. 그런 관료 시스템까지 죽어서 아니 관료까지. 예. 나는 저기 정부 중에 통계청장 잘라내는 정부 처음 봤어. 잘라내고 그러니까 통계를 그러면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통계를 니들 맘대로 이제 그냥 숫자로 쓰겠다는 소리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 거지. 사실은 근데 그 통계청장도 저쪽 사람이야 원래는 그렇죠. 노동경제학관 여자분이더만. 예. 그러니까 우리 내용으로는 깡통진보 진영 사람이에요. 예. 근데 그것도 못 견뎌서 잘라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1년 반 만에 소련이 70년 동안 유했다가 망한 그 핵심을 1년 반 만에 하고 있죠. 뭐냐면은 생각이 참이고 현실은 허위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이 참이고 망상이 참이고. 망상이 참이고 실제 일어나는 일들은 그건 잘못 파악하고 있는 거야. 너 이해 잘못하고 있어. 이렇게 지금 훈계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현실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길을 못 펴요. 제가 그 세뇌 탈출에서도 얘기했는데 우리나라 기상청의 그 컴퓨터 소프트웨어나 그 컴퓨팅 시스템이나 그 다음에 그 기상 예측 전문가들의 그 실력이라는 건 세계 수준이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렇죠. 그러면 아니 이미 맥이 빠졌다는 게 제주도 서남 쪽에 왔을 때 알았을 거라고. 그렇죠. 맥이 빠져가고 있다. 아 그런데 왜 그 23일인가에 그 바로 서울 덮치기 바로 뭐 한 24시간도 전에 그 바로 뭐 태풍이 분다는데 왜 지하 벙커에 들어가서 사진 찍어서 언론에 뿌리냐고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태풍 이거 힘 빠질 수 있습니다라는 보고는 어디선가 올라오다가 말단 차원에서 죽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기상청장도 그런 보고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런 현상을 보고 굉장히 너무나 빠른 속도로 우리 사회가 좀 해체된다라고 하는 위기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젊은 사람들은 잘 기억을 못하겠지만 우리 세대는 생생히 기억하는 게 소련이 망하기 전 고르비가 나올 때쯤 돼서 빵을 하나 살려고 그러는데 얼마나 기다렸죠? 아침에? 몇 시간씩 기다리죠. 그러니까 자루를 다 들고 최소 1kg. 네. 한 번 줄 서면은 사가지 되고. 그 이유가 결핍, 허위가, 네. 통계가 잘못된 소위 커맨드 이코노미를 하면서 자 100을 생산해야 돼. 생산하겠습니다. 계획 다 짜고 내려가면은 30이 생산됐고 그러니까 100에 맞추어서 사람들은 살아야 되는데 실제는 30이밖에 생산이 안 되고 그거는 전부 거기에 들어가 있는 아주 우리가 돌을 던질 수 없는 소비에트의 구성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허위하고 거짓하고 하는 거예요. 그거 이제 다른 얘기를 들어요. 100을 생산해. 네. 예를 들어 100이 어떻게 생산되냐. 야, 너 10만 만 켤레 만들어라 그러면은 오른쪽만 2만 개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있던 일이에요. 네. 그럼 야, 뭐 신발이 어떻게 오른쪽만 있냐. 만 켤레 임마. 그러면 이제
사이즈 265만 만켤레를 만들어. 그렇죠. 그러니까 220인 사람도 못 싣는 거고 네. 280인 사람은 더 못 싣는 거고. 그러니까 소련 경제 그랬었거든요 막판에.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심했다고. 토탈 그 라이였죠. 모든 게 다 거짓말이죠. 모든 게 다 거짓말이죠. 그리고 눈치만 보고. 예. 그 여기서 내가 좀 고상한 말 하나 예, 예. 할게요. 그 프랑스 혁명 200주년 때 사실은 프랑스는 그 프랑스 혁명의 그 극단적인 이 두 공화국의 싸움 예, 예. 그 부분에서 이제 쿨하게 평가를 합니다. 예, 예.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프랑스가 근대 공화국이라는 것, 즉 국민이 주권을 가지는 근대 공화국을 만들었다는 데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이 프랑스 혁명을 계기로 해서 세계는 디모크래틱 시빌리제이션을 가지게 됐다. 민주적 문명을 가지게 됐다. 그 안에는 자유민주적 문명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 짝을 이루는 게 미국 독립이고, 두 번째는 그런 위대한 영광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 프랑스는 도저히 참 감내하기 힘든 폭력의 시대와 변화의 시대를 살았다. 혼란의 시대를 살았다. 20년. 20년. 나폴레옹까지 하면 20년, 25년이에요. 아, 그거 아니고 200년 가까이. 200년 가까이 그렇다고. 그 이제서야 예. 68년도 그 우리 예. 저 뭐 예. 이쪽 PC들 그 네. 하는 포스트 모던까지 나오는 68년도 사르트르의 그 황당한 선동. 예. 그 이후에 프랑스 국민들이 정신을 차렸어요. 그래서 프랑스 혁명 200주년 1989년에 그 프랑스 혁명 소위 말하는 기념의 좌장을 맡았던 예. 프랑스와 피레가 사실 소비에트 전문가였어요. 원래 피레가 맡았나? 그렇죠. 그 피레가. 시카고 대학 교수? 아니요. 그 시카고 대학 교수 말고 시카고도 뭐 강의도 하고 했는데 아, 그 저기 프랑스 혁명 전공한 사람. 그렇죠. 그래서 프랑스와 피레죠. 그렇죠. 그 피레네. 그러니까 그 현대 전체주의, 20세기 전체주의의 원조가 프랑스 혁명 때의 자코뱅한테 있다라는 걸 말하는 그렇죠. 그 이야기를 사람이. 했죠. 그 죽었잖아, 테니스 치다가. 돌아가셨죠. 어. 그래가지고 그 저기 어디야, 그 부인한테 내가 부인이랑 편지도 줬고. 그래? 최고의 지성이죠. 용감하고. 책에 대해서 문의할 게 있어서. 커뮤니스트였고 예. 레지스탕스였고. 아, 그랬구나. 그런데 일찍 전향을 합니다. 전향했죠. 1950년대 말 60년대 예. 초에 예. 전향을 해서 클래식 리버럴리즘, 즉 예, 고전적 민주주의자로 다시 돌아서서 아니 제가 말할게요. 제가 너 뭐야? 그러면 나 클래식 리버럴이에요. 네. 그런데 제가 적어도 그 이제 에드먼드 버크. 뭐 요새 말하면 그게 이제 보수주의예요. 그렇죠. 원단 보수주의라고. 그래서 200 프랑스에 가면 벤자민 콩스타 뭐 이런 사람들이 그런 있어.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려진 프랑스 저기 혁명은 장작 루소의 볼론테 제네갈 뭐 일반 의지 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그게 전체주의. 그게 자코뱅으로 나왔고 그런 게 전체주의죠. 소비에트 혁명의 지적인 사회적 기원을 바로 자코뱅에서 잡는 그게 이제 피레가 얘기한 피레 이야기고 예, 피레는 피레 그거를 맞아요. 19세기 귀족 출신의 또꾸빌 또크빌이 이제 지적을 하죠. 지적을 했죠. 예. 그래서 이제 잠깐만 요 대목에서 또꾸빌은 또꾸빌 하니까 이제 여긴 또 프랑스를 너무 잘해서 또꾸비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또꾸빌이에요. 또꾸빌. 네. 그리고 미국의 제가 이 세네탈출에서 가끔 말씀드리죠. 미국의 민주주의, Democracy in America라는 예, 예. 부르의 명작을 지었고 거기서 여러 가지 재밌는 그 아주 통찰이 담긴 걸 하죠. 그 사람이 그 1920 몇 년대에 지었잖아요. 아니 저기 1800. 1800. 1820 몇 년대. 칼 막스보다 조금 더 앞섰죠. 많이 앞섰죠. 예, 한 20년 이상 앞선 앞섰죠. 거지. 예. 근데 이제 그러니까 왜 프랑스에서 왜 이렇게 사회가 개판 났나? 왜냐면 1820 혁명을 했는데 왜 다시 반동으로 가고 또 반동으로 갔다가 또 왜 폭력이 나오느냐. 뿐만 아니라 1820년대면은 나폴레옹 망하고 나서 예. 프랑스 사회가 이제 다시 왕을 모셔와야 된다는 왕정 복고파하고 복벽이죠. 복고파하고 야 우리 공화국 가야 돼. 네. 그런데 공화국이 또 온건하질 않아. 레디칼했죠. 이게 노동자 공화국 가야 돼. 뭐 이런 이 레디칼 공화주의자하고가 계속 이 19세기 내내 싸우는데 그 싸우죠. 싸움이 예. 나폴레옹 죽자마자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시작했죠. 1810년대 말 20년대부터 네. 나폴레옹 패배하자마자 비엔나 회의부터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비엔나가 1810년 10년대 하고 몇 그렇게 년 되는 이제 거죠. 했는데 국제적으로 안정이 되고 국내적으로는 프랑스 국내적으로는 아주 웃지 못할
폭력적인 사상의 전쟁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화파는 약간 빨간 공화파예요. 그게 프랑스 리퍼블리칸이라는 빨간 공화파고 그다음 거기랑 대별되는 거는 부르봉 왕조 다시 모셔와야 된다는 복고파고. 그래가지고 잠깐 말씀드리면 이 상황이 그렇게 가니까 토크필이 너무 한심하니까 미국 야 가서. 민주주의라는 거 뭐야? 그러니까 미국에 가서 이걸 본 거야. 그래서 불후의 명작을 남기는데 제가 토크필 그 미국의 민주주의 중에 제일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미국에서의 교회는 가장 중요한 정치적 조직이다. 그렇죠. Religion is the most important institution in America라는 그 명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중심으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니까 이민자 사회가. 네, 그렇죠. 뭐 토크빌의 중요한 명제는 사실은 그 뒤에 이제 우리한테 훨씬 더 많이 알려지고 엄청난 악행의 근원이 된 칼 마르크스의 계급투쟁론하고는 다르게 경제적으로 세상을 본 게 아니라 토크빌은 소위 말하자면은 그 근대 산업 사회 이전의 사회는 귀족 사회였다. 프랑스 계급 사회였죠. 귀족 사회고 위계 사회고 프랑스 혁명 이후의 사회는 미국을 가서 보니까 평등한 사회가 되더라. 근데 이 평등한 사회가 에그라테리언 소사이티가 될 때 필시 적용되는 게 디모크라시인데 이 디모크라시가 움직이려고 그러면은 아소시에이션이 필요하다. 소위 말하자면은 다수의 그러니까 개인이 중요하고 민주사회가 되지만은 이 개인이 공적으로 자기 사적인 영역을 조금 벗어나서 구성원으로서의 공적 의식을 가지고 규율하고 하는 조직들이 기초화되지 않으면 안 움직인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 미국은 신경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민초 네트워크가 있다는 거지. 그렇죠. 그 민초 네트워크 위에서 자유민주주의가 꼽힐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가장 중요한 민초 네트워크가 미국 같으면은 그게 교회다. 교회로부터 출발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교회로 출발을 했지만은 이 각종 말하자면 이민자들이 오고 그 이민자들이 미국이라고 하는 아이덴티티 속에서 자신의 문화적인 아이덴티티를 같이 퓨전, 융합을 시켜 나가고 이런 어소시에이션이 있으니까 개인과 어소시에이션이 활발하고 그래서 함부로 전체주의를 못하죠. 그 이제 그 토크비 말하는 아소시아ți옹. 그렇게 되겠죠. 불어로는 어소시에이션을 지금 아마 우리말로 옮기면 네트워크 정도 될 거예요. 네트워크 네트워크라고. 회합 회합 네트워크 정도 될 텐데. 현재 이승만 대통령이 그 본질을 잘 알고 그 백오인 사건 같은 것도 말하자면은 막 들어온 소위 말하는 기독교적인 세계관, 기독교적인 행동, 기독교적인 조직 이걸로 유교적인 위계 사회를 대체해 보려고 운동을 했고 그게 이제 YMCA 운동이죠. 그래가지고 엄청난 성공을 거뒀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게 사실은 3.1 그럼요. 3.1 선언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사실은 패시브 리볼루션이었습니다. 3.1 운동의 선언서의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무저항 혁명선언. 그렇죠. 무저항 혁명선언서입니다. 그러니까 비폭력 혁명선언서. 왕조로 돌아가지 않는다. 우리가 독립을 요구하면서 구체제가 아닌 선진적으로 개명된 국가로 지향을 한다. 공화국 선언이었죠. 그리고 삼국은 어느 국가가 제국주의로 가는 게 아니고 정립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것이 한일중 삼국 정립. 그다음에 그것이 일본 너구리를 위해서도 좋은 거고 중국 한중일은 정립을 해야 되고 그래서 호혜적인 평화를 해야 된다.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혁명적인 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임정이라고 임시정부라고 하는 다른 식민지 경험 국가에서는 볼 수 없는 탁월한 이 지사들이 만들어졌고 그래서 우리 국가의 영혼이 만들어졌죠. 제가 연대 그 양반 누구 김명현 교수인가? 김명섭. 그 사회학인가 정치학이죠. 정치학이죠. 그 양반이 쓴 논문 중에 많이 안 알려진 논문 중에 그런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 사회가 반공, 자유민주주의 성향의 민족운동이 굉장히 그게 주류를 이뤘다는 점이다. 독립운동에. 그렇죠. 그게 한국 독립운동의 특징이다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 이것들이 누군지는 제가 지적하면 이제 명예훼손 잘못과 이것들은 알아야 돼. 지금 이것들은 그건 싹 죽여버리고 마치 독립운동의 전부 그 당시 용어로 주의자. 네. 요즘 용어로 하면 친소 공산주의자거든 그게. 네. 그때 주의자들은 전부 소련을 조국으로 여길 때 아니에요. 네. 그 주의자들 아니면은 뭐 김원봉인가 누군가 뭐 이런 거 아니면 그 급진 무슨 저기 그거 뭐 이런 게 독립운동 다 했고 그 당시에 누구야 저기 뭐 김구는 1919년 이때는 부탁해 갖고 그 바디가드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뭐 상해 임정의 바디가드였어요 처음에. 네, 그렇죠. 저 아래 사진도 저 네, 그렇죠. 바깥에서 찍을 이런 사람이 뭐 전부 한 것처럼 이것들은 그렇게 조작을 하고 있고 그런 관점을 가지고 지금도 베스트 영화 암살이 만들어지고 그런 관점을 가지고 지금도 베스트 드라마 저기 미스터 선샤인 같은 게 만들어지고 한국의 정신 다 죽어 나자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신이 나빠졌는데 우리 국사학자들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한국에 우리가 이제 독립을 하고 근대 국가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생각자들이 있습니다. 무장투쟁을 했건 혹은 뭐 좌파를 했건 혹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비전이 있었던 어쨌든 간에 임시정부의 그 탑 리더들의 이 소위 코어 핵심은 기본적으로 반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시영, 손정도, 우남 이승만 다 이승만. 반공이죠. 그리고 이승만 박사가 초대 이제 집정관 총재라고 얘기하는 초대 대통령을 하고 그게 이제 한성 뭐 그다음에 저기 하바롭스케 그 네, 거기도 그랬죠. 거기 다 1919년에 제국주의 식민지 강점 상태에서 반제국주의를 하면 기본적으로 공산주의를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 레닌의 공산주의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설득을 해서 리더십을 발휘한 게 우남 이승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그거는 그렇고 지금 현재 참 나는 이 좀 망상 중에 망상인데 작년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집권하면서 대한민국 85년 건국에 대해서는 언급도 안 하고 그다음에 100년을 했는데 이게 평양이 70년 건국, 우리 48년 건국, 48년 건국을 그건 이제 70주년을 그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도 50주년을 아주 성대하게 1년 동안 행사를 다 했어요. 그다음에 55주년이 되는 노무현 대통령도 그걸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 두 정부를 이어받는다라고 하는 문재인 정부도 이어받지 않았나 보지 뭐. 그러니까 특정 세력, 내가 좀 전대협 동창회 같은 특정 세력의 영향을 많이 받고 그러니까 굉장히 좁은 방식으로 그걸 하고 이게 좀 중요한 게 사실은 우리가 십몇 년 동안 역사 전쟁을 한다 그래가지고 45년 건국이 맞느냐 아니면은 임정 건국이 맞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지식인들이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근데 그때 싸울 때 이 100년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아직까지 통일되기 전에는 아직까지는 임시적이다. 통일되기 전까지는 임시적이다라고 하는 분단체제론을 가지고 주장을 했고 그다음에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은 전혀 싸울 이유가 없다. 19년에 3.1운동과 임시정부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근대 현대 정체가 리퍼블릭 비전이 이미 세팅이 됐다. 잉태됐다. 엄마 아버지가 사랑을 해서 만들어졌다. 그 10년 동안에 그 우리가 독립운동을 복국을 거쳐서 건국을 해서 정부와 주권과 국민을 가지게 되는 명실상부한 실체로서의 탄생을 했다. 그래서 대한민국 생일은 1948년 8월 15일로 보는 게 지극히 당연합니다.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근데 지식인들이 두 가지 아직까지 우리가 분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아마 전쟁을 했다고 그러는데 최근에 제가 아는 그 전쟁 100년 전쟁 뭐 이야기하고 하는데 평양에서 별로 그렇게 반기지 않아요. 왜? 김일성 가게도 임시정부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임정을 건국 그걸로 보는 거를 평양이 별로 안 좋아한다. 그러면 기성전 다시 기성전 이승만으로 돌아와요. 그렇죠. 임정이 전부 이승만이 대통령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3개 임정이 다 그래요. 우리가 이제 정상적인 세계사 비교사를 다 일독해를 한 정상적인 학자로 보면은
대한민국은 48년에 자유민주공화국이 만들어졌고 이거는 왕조로 돌아가지 않는 사실은 건국혁명이다. 이건 굉장한 중요한 지금 문명사회 전환에 그게 단순히 만들어진 게 미국이 주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드는 거고 그건 그렇죠. 이미 애국 개몽기부터 준비가 돼 있었던 요소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지금 그렇게 해서 막 국사학자들이 그래서 뭐 정복이다 아니다 뭐 온갖 이야기를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 평양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어쩐데? 이제.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제 우리 김구 선생님 참 많이 과잉에 가까울 정도로 많이 했잖아요. 김구와 이승만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김구 선생도 그렇고 이승만도 그렇고 서로 전보에 그리고 41년에 만나서 임정강령을 만들기 전에 전부 두 분의 공통된 합의는 공산주의는 안 된다였습니다. 그거는 김구도 100% 동의하고 그 다음에 저 여의도 먹어서 할 말 많아. 그래서 뭐 이제 그 정도까지 하죠. 그래서 다시 기성전 이승만으로 와요. 그게 아무리 우리가 김구 사관 뭐 백범일지를 잘 만들어셔가지고 그거 이제 이광수가 썼지. 그러니까. 순원 이광수가 대표 고스트라이터였죠. 위는 그러니까 우남 이승만은 네. 순원 이광수를 야 너 인마 저 칠파로 몰아갖고 죽여버릴 거야 자식아 너 새끼 내 자손은 너 제자라지고 너 죽여버릴 거야 협박을 안 한 게 네. 우남 이승만 최대의 실책이에요. 근데 맞습니다. 나는 사악하니까 그래서 나 같으면 그 저기 누구냐? 순원 이광수가 제일 잘 썼는데 그 새끼 잡아와. 그러니까 딱 무릎 꿇 수갑 꿇쳐서 무릎 꿇어놓고 나 같았으면 그렇게 했어. 두 분 다 참 시대를 아니 저는요 한 분과 한 사람. 한 분과 한 사람. 저는 하여튼 뭐, 김구는 사람이라고 불러주면은 최대의 저한테는 존칭이에요. 근데 이제 대학에 교수로 계시고 아카데미에 계시니까 그러니까 말씀은 조심하시고. 그렇죠. 두 분은 하여튼 그 시대를 생명을 내놓고 싸웠던 분이고 그분들의 사상은 절대 공산주의자가 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이런 이야기합니다. 남노당의 박헌영 사관이 김구의 탈을 쓰고 이승만을 죽이려고 하는 그 업무에 대한민국이 한 15년, 20년 동안 역사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거 박정희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뭐 그러니까 더 올라가면 그렇죠. 한 50년 그때는 게임이 안 됐죠. 한 50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그때 처음에 그걸 푸는 게 박정희 시대 때 이루어진 일이니까. 오케이. 근데 저는 참고로 김구에 대해서 제가 뭐 별로 좀 안 좋게 생각하는 게 두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선 첫째는 그 치아포 그 살인 사건 이른바 그렇죠. 일본 형사인가 뭔가 경찰 출신의 을미사변 내 관계한 자를 때려 죽였다는 그게 실제 기록을 보면 일본인 상인이고 때려 죽이게 된 과정은 밥집에서 밥을 시켰는데 그 사람 먼저 밥 주더라 그러니까 주모한테 왜 저 일본 놈부터 밥 주냐 그래갖고 그래요? 항의하다가 열받으니까 쫓아나가니까 일본 사람 도망가니까 때려 죽이고 그 사람 타고 온 그 벤가 뭔가 조그만 쪽배에서 금품을 가지고 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반일 감정에 바탕을 해서 일본 상인을 죽이고 강도질을 한 거예요.